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처별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12시까지는 마칠 거로 되십니까? 안 돼? 나중에 할게요. 그거 아니구나. 자, 저 질의까지 있는 위원님들, 아까 저는 저 그래 국민의당 먼저 한번 하시. 이용호 의원 이제 현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 임실 남원 순창 의원님입니다. 5분입니다. 네. 우선 우리 김대년 사무총장님께서 헌재가 어차피 이제 만일 한해간을 인용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 이제 대선을 치러야 돼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중앙선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선 먼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저희 선관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 TF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TF 구성을 했고요. 우선 급한 것은 이제 장비,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사전투표소 전용망 같은 것들이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미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선거일을 탄핵이 되고 나면은 50일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공고도 되어 있는데 그런 날짜를 누가 정합니까? 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권한 대행이 한 게. 그러니까 저희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날짜는 법에는 명시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수요일을 임기관리한 선거가 수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정치권도 같이 논의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중앙선관위와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만 뭐 진행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거로 보고요.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수요일 선거를 전제로 해서 금요일, 토요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요일 날 선거가 지정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결선투표제인데요. 결선투표제에 대한 선관의 입장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뭐 헌법 개정이 없어도 공직선거법 개정만 갖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그것은 좀 어렵다라고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 검토한 게 좀 있나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경계당에서 이제 그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헌법 개정 여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실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선거에서는 결선 투표라는 것이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기법률을 보면 한 14일 정도를 결선 투표 기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본선거가 땡겨져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선거가 들어온다면 결선 투표 때 재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사전투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선상투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보조투표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내에 결선 투표를 치게 되면 일반 투표를 못하지 않는가,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 사항인지는 모르겠고 실무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되어 모든 걸 치러야 있는데, 되기 때문에 근데 50일 그 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가 10일 남았는데 14일을 또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 그런 게. 네. 그렇죠. 그러나 그 결선 투표가 왜 제기가 되는지 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그 중앙선관위에서도 지난번에 그 후보 등록 이후에는 사퇴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대통령 선거 전에 우리 유권자들로 상관없이 합종연행하는 거, 그 무작정 연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 선거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거. 소리 선거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 경찰청장 오늘 아침에 어제 뭐 방송에서 이게 지금 제기가 됐는데요. 경찰국의 간부의 수첩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한 보도를 보셨습니까? 예, SBS 그 수첩의 11페이지, 11페이지가 지금 방송에 이렇게 나갔고요. 거기 내용 보면은 뭐 윤모 경위가 시온바 특진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 진실이 뭡니까? 실제로 그거는 이제 사안사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의 말에 진술에 의하면 지인 또는 장사 동료 등이 관련해서 문의해 온 것을 적어놓은 것이고 그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가 다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고 맞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의 진술과 거기에 따라 저희가 내부 감찰을 통해서 다시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 있고요. 또 뭐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이 본인은 뭐 허락해 주신다면 본인이 뭐 당당 지금 저기 그 간부가 나오셨으니까 이 자리에는 없지만은 뭐 말씀을 주신다고는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실적 진실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경찰 간부의 이 수첩이 어떻게 또 이 언론에게 새나가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은 이제 사무실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촬영을 한 것으로 일단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원님. 표창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그 이용호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라서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리상 잘 안 네, 보이는데요. 예, 제가 네, 총장님 기억하시죠? 지난 11월 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장관님, 또 처장님, 총장님께 같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인데요, 당시에. 혹시나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 그런데 5분 모두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특히나 청장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경찰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럼 그런 말씀을 비춰봤을 때 지금 조금 전 주신 설명은 뭔가 좀 이해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어떤 것이 맞는 청장님 입장이십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이해할 만한 일입니까? 그 노트에는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그 SBS 보도에 아니요. 나왔던 제 질문의 그 핵심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찰 고위 간부가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는 것이 이해할 만한 일입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게 청탁인지 추천인지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010 청와대 경찰 관리관 경찰 치안비서관이죠? 치안비서관 예 근무하셨죠?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경비국장께서는 예. 조금 더 일찍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와대 경호실의 경찰관리관을 근무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경찰 인사 관련한 청탁이 경호실의 경찰관리관에게 이어졌는데 치안비서관인 총장님께는 전혀 한건도 없었습니까? 치안비서관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비서실서관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제 질문에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하시고. 예.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두 분의 고위 경찰 간부가 청와대에 근무하시는데 지금 인사청탁 내용을 보면요, 잠깐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28건은 청와대 22특경단이나 백일 경호대 등의 백일 경비단 등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24건은 그와 전혀 관련 없는 일선 지방경찰청 혹은 경찰서 심지어 지파출소 관련한 인사청탁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건 정도는 승진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채용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2건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직무와 이분이 그 당시에 수행하던 직무와 관련된 것입니까? 그거는 뭐 그 본인 제가 보기엔 일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직무와
그 앞에 부분의 101단이나 인공위와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외의 것은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네, 제가 경찰청 인사 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은 파견이고요. 소속은 서울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청와대 101 경비단이나 22 특경대 인사에 전혀 관여할 권한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통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가 어느 분이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은 22 특경단이나 101 경비대의 인사권자입니까? 실질적인 인사권자라고 봅니다. 실질적이라는 말은 사실 법규를 명확히 다뤄야 할 경찰 고위관부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업무 규칙에 경찰 경호실 파견 치안관리관이 경찰관리관이 22 특경단과 101 경비대의 인사권자인지 명확히 말씀하시죠. 인사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인사권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영 씨 모르고 계신 거죠? 예. 네,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24건 역시 본인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찰청에서는 이 건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네, 그동안 우리 일선 경찰관들은 예를 들어 동두천 경찰서의 최혜성 순경이라든지 아주 작은 무리에도 바로 감찰 조사 착수됩니다. 그런데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무리가 야기되는데도 아직까지 감찰 조사 착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혜성 순경 건은 뭐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뜬 거고요. 지금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감찰 조사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까? 다 확인되었을 때 감찰 조사 시작된다면 감찰 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수행을 하면 되죠. 객관적인 사실을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감찰 조사에 착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갔다 와야죠. 바른정당 우리 박성민. 박성준 의원입니다. 연이어서 우리 경찰청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 경찰청 국장이 이런 노트가 공개된다는 것은 경찰 조직에 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 부분은 뭐 노트를 필요한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보안 관리라고 해서 자기 노트에 대한 어떤 관리 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경찰 조직 전체 기강에 문제가 있다. 우리 청장님이 다시 한번 경찰 조직 전체를 한번 다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청와대 근무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것이 몇 년부터? 2014년 예, 9월부터 예, 15년 12월까지. 예. 예. 그때 100일 경비단장 인사자천이 있었죠. 그 전입니까? 그 전입니다. 그 전입니까? 예, 예. 그 관련 내용에서 보고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지방 근무하고 있어갖고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아니,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100일 경비단장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보거나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들은 적 없습니까? 그 100일 경비단은 대통령 경호실 소속이고요. 네. 지도실 소속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된 게 없었고 그런 바도 없습니다. 경찰에 저도 청와대 두 번이나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치안 비서관 정도 되면은 자기 소속 경찰인데 어떻게든 대략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확인도 안 들어갔을 해봤습니까? 때 제가 들어갔을 땐 그게 다 종료된 상황에서 제가 들어갔고요. 네.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엔 저는 지방청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경남 지방청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자, 최순실 씨가 드나드는 문이 11문 알고 계시죠? 또 나중에 시민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11문이 장관들 또 드나들 때는 얼굴 확인 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경찰이 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점검했다 해서 만약에 100일 경비단장이 좌천 인사를 당했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먼저도 제가 유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추후에 뭐 보안 손님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자체가 아닙니다. 자, 우리 청장님. 예. 그 당시 조금 이후에 치안 비서관을 했고 지금은 경찰 총수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에 대한 사후 대책도 이것은 경찰의 사기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사가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더 좋은 자리라든지 어떤 원상 회복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 그분이 어디 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 한 사람은 승진을 이번에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뭐 국장대로 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지금 경기도 지금 얼마 전에 인사로 인천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 경기교통과장으로 가 있죠? 예. 완전히 여기 갔어. 예.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경찰의 조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도 서울시에 있었고 청와대도 있었고 뭐 일본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있어봤는데 가장 인사 부탁, 인사 경쟁이 치열한 것이 경찰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한번 차제에 정말 우리 경찰청 인사가 목숨 걸고 인사 부탁하는 그런 어떤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잡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저도 뭐 공감하고요. 이번 제 인사할 때는 뭐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행정장관, 행정자치장관님께 예. 제가 우리 장관님한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제가 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자부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해왔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2016년 말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관계를 반드시 넣어서 한번 해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투자된 비용만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진 여론조사가 서울시 도로명 조사, 인지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조사가 계속 있었고 제가 이번에 다른 주민을 하면 또 여러 가지 권한 밖에 있을 것 같아서 서초 주민 위주로 아무래도 깨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시골보다는 깨어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행자부에서 발표한 거는 굉장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 60%, 59.9%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에 대한 만족도 관련해서는 우리 행자부에서는 만족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놓은 거 보면 35% 정도가 만족하고 있어요. 65%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주소 체계가 어느 체계를 사용하느냐를 물어보니까 지번 체계, 기존의 체계가 62%, 도로명이 36%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폐기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보니까 54.9%가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더 보강해서 정말 어떤 보완책이 없는지 기존에 4천억 투자됐다고 그 강요할 것이고 지속할 것이 아니라 한번 좀 더 나은 제도로 같이 연구해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긴급 현안질이니까 업무 2017년도 업무 계획에 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정책 문제는 그것도 좀 심도 있게 토론해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고요. 다음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 그 다음에 김종우 의원, 그 다음에 김종우 의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성남시장이 대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거 알고 계시죠? 지난번 대선 때 선관위 입장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자칫하면은 이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공정선거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으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한 입장을 오늘 상임위에서 정리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보도자를 통해서 뭐 일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음모론의 근거를 둔 이 주장이 왜 터무니가 없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있으려면 전국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다 말을 맞춰야 되고 행동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정당에서 들어오신 개표 참가자만 4,500명이고 개표 사무원이 공무원, 교사,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들도 들어오십니다. 한 6만 명 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다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런 공모를 했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것과 관련해 총장님 이런 주장들이 그동안에 뭐 있어 왔어 뭐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명확하게 그 정리해서 국민들이 걱정 하나 없도록 해주시고 경찰청장님 그 SBS에서 보도된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네. 사실관계는 이제 확인을 할 거죠.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네.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감찰 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그 뭐 인사에도 다른 외부 요인이 많이 개입한 걸로 이렇게 그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 근데 통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뭐 확인하고 또 뭐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알려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걸로 지금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잘 이렇게 진상조사를 해서 예,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경찰 인사가 엄청나게 이게 뭐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걸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오늘 보도를 보면은 그 야당 전 대표께서 구미에 가서 또 이게 차량 속에서 보도 내용은 뭐 25분이라는데 경찰에 제가 들어보니까 16분 정도 이동이 방해됐는데 앞으로 그 이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대선 후보들이 지방에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정책 투어라든지 이동이 많은데 좀 문제가 있는 그 장소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어요. 예, 아직까지 뭐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정식 경험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문제가 있는 장소, 또 사전에 저희가 뭐 입된 첩보에 의해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님, 그 소방안전본부장 직급 체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 경남하고 강원을 상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직급을 상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의 그 사기를 생각해서 이 지방의 본부장들은 최소한 소방관으로 빨리 다 이렇게 소방관으로 좀 격상했으면 좋겠어요. 예, 간격조화 잘했죠. 예, 그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속에서 지방자치 소방이 되고 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실국장이라든지 과장들 업무 협조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계도 또 직급 이걸 상당히 따지거든요. 이게 항상 좀 소외받는 느낌도 들고 협조도 잘 안 되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홀히 취급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합리적인 정책가 될 수 있도록. 네, 적어도 뭐 경찰 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직급을 좀 빨리 좀 우리 행정자 장관님하고 협의해 주세요. 선생님 비밀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문시장 그 소방 직급 상정 저 연말까지 뭐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늦춰주고 신무자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관님 행정부 장관님 챙겨 보세요. 예, 네. 저희가 단계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고 서울 있습니다. 뭐 넘기고 또 예. 국회에 된다 국회에 하는데 그렇게 좀
아니 좀 진행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다른 챙기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이 저도 하고 그 예. 상의하는데. 다음 우리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예, 행정부장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민의례 규정 관련해서 개정 취지와 문구가 다르게 됐다. 그래서 고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개정 취지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7조 2항에는 행사 주최자는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구할 수 없도록 해놨고요. 근데 8조 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장에게 이 훈령에 따른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광주에서는 어떤 기념일이든 5.18 민주화운동 희생명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는데 3.15 의거 기념일에 그 주관부처인 국가보훈처장이 광주광역시장한테 야 그거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명령은 상관이 없으니 하지 말라. 이 법에 이 훈령에 따라서 훈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지금 훈령 규정상은.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 훈령 어디까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을 하는 거고요. 자, 제8조 2항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고기 때문에 아니 권고기, 장관이 국무위원이 권고를 하면 지금은 권고를 할 수 없는데 권고하도록 해서 왜 지자체와 정부 간의 갈등을 그렇게 조장하는 그 단서를 마련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합니다만은 각 행사의 성격이나 취지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행사 기간 주최자가 주최 기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행사 주최자가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해놓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 행사 성격이나 취지나 여러 가지 봐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반대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반대해서라는 정확히 명시하죠. 이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잘해봤던 거 아니에요? 없었기 때문에 많은 행사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쪽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조금 명확히 달라 이런 이야기 거리가 있었고요.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의례집주 자체가 한 20년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 운영상 미비한 점 보완한다는 측면에 입원했었습니다. 그 8조 2항은 뭐하러 넣으셨어요? 이 조항 필요 없는 조항 아닙니까? 왠가 하면 그것도 지금 이번에 추가된 거죠, 8조 2항도? 지자체의 경우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5 기념일에 국가보훈처장이 이 조항을 8조 2항을 근거로 해서 광주광역시장한테 그러면 5.18 명령에 대해서 묵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구체적인 가정 상황을 가정 상황이 아니라 이걸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훈처장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광주시장이 결정됩니다. 그럼요. 광주시장이 결정돼 지금은 갈등이 전혀 없는데 보훈처장이 이 근거로 해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만들었냐고요? 더구나 이거 지금 입법예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훈령이기 때문에 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법령 입법예고 안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입법절 다 고쳤습니다요. 입법예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일간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부 장관은 저희가 6월달에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각 부처하고요. 각 부처장을 했지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죠. 지자체, 그다음에 지방 교육 아니 입법예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건 대통령 훈령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시니까 입법예고 안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만 입법예고가 예고하기 곤란한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안 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작년 16년 3월 7일에 훈령이 국무총리 훈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그거 입법예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왜 입법예고 안 합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의 이런 국가가 국민의 의식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훈령은 법령이 아닙니다. 법령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령 대상 아니거든요. 반대 해례가 아닙니다. 자 말씀드리죠. 국무총리 훈령 입법예고 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같은 지자체 경우는 감사 컨설팅에 대해서 입법예고 해도 돼. 이건 왜 입법예고 안 저희가 했습니까? 전 중앙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다음에 지방교육청에서 의견 다 수여했습니다. 6월 아니 입법예고 왜 안 했냐고요? 아니 다른 국무총리 훈령 이건 지금 국민의 규정은 대통령 훈령이고요. 제가 지금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했다는 지자체 관련 컨설팅 관련되는 건 총리 훈령입니다.
총리훈령은 입법 예고하면서 왜 대통령 훈령은 입법 예고 안 합니까?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어떻게 사안의 근거가 그 뭡니까? 훈령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때에 따라서 이제 개인의 권리 관계와 관련될 자. 때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 이제 예. 국민회에 참석하는 국민들 다 국민입니다. 국민들의 행위와 관련된 상황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입법 예고 해야죠. 지자체에 대한 것도 입법 예고 하는데 왜 국민에 대한 거 입법 예고 안 합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법정 절차를 좀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문헌의 내용 표현상에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저희가 고쳐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고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각종 기념일에 가장 빠른 게 3월 3일 납세자의 날입니다. 2월까지는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 빠른 시간 의견을 들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김영진 의원님하고 그런 거 있어요. 쭉 미리 돼 있습니다. 미재정 의원, 김영진 의원. 하라. 예. 이게 어제 구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까 시간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의원님이 16분이라고 했는데 그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계단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나갈 때까지 최소 20분에서 최소 25분 사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의 모든 행동을 막았어요. 지금 보시죠. 야 이 새끼야,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자폭해라,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특정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그 대권 후보에 대한 이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 행위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이 문제와는 되게 반대하게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87년 신민당 용파리의 신민당 창당 방해 사건 그리고 2014년에 2012년인가요? 14년인가요? 2006년 그 신촌 사거리에서 박근혜 당시 그 새누리당 당대표의 면도칼 사건에 준하는 사실은 정치적 테러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박사모, 박대모,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석을 했고 행위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피켓을 들고 침묵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던져서 부천시의 서원성 의원이 당시에 참여했는데 손등에 던진 물건에 맞아서 손등이 붓고 부상을 당하고 다른 분들도 그런 그 상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경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16분이었다. 뭐 조사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경찰청장님? 그 시간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희는 16분을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 또 체증 자료 이런 것을 확인해갖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상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87년 그다음에 지방선거 시기 박근혜 대통령의 면도칼 사건 그때 당대표셨죠. 그런 사건과 준해서 사실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중의 폭력과 다중의 집회를 통해서 표시하는 행위는 근래도 없었고 근 15년간 없었던 행위들이 이 국면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 대통령 선거 관리 시기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에 있어서 이렇게 집단적인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정치적 안전성과 대통령 선거 관리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는 상대성이 다 있는 거예요. 구미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상대방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경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후 예측되는 여러 가지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에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적 테러에 준하는 것에 입각해서 전 단호하고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부분에 관해서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책임을 규명해서 처벌을 해서 분명하게 제가 보기엔 경찰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아요. 총장님 한번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관련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체증 자료를 확인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신입 경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체력 검증, 수험 번호,
시험 1차 합격 체력 면접 시험 커트라인 74에서 76점, 체력 50점 만점에서 26점, 면접 11월 중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은 있었지만 신규 공무원 채용에 관련해 있어서의 이 공정성과 전체적 이 보안의 문제들이 저는 깨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노량진 앞에서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10만의 그 경찰 지원생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신뢰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신입 경찰관에 대한 채용과 이 문제에 있어서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는 한번 그 경찰청에서 사실관계와 이것이 어떻게 이 민원이 어떻게 결과 지어졌고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변해라고 말씀해 주시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경찰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산 시스템 주장도 있는데 사실이 전혀 아니고요. 또 그 자료의 화면에 전출됐던 그 사람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수험번호나 이런 것도 그 사람이 불러주는 걸로 확인됐고요. 본인의 점수는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기시험 보고 나서 그 합격자로 선정되는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체력시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점수를 알려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 공익감사도 선거할 그 의향이 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 건너리 의원님. 네, 청장님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된 수첩 내용에 대해서 제 반응도 그렇고 우리 경찰들의 반응도 터졌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이번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경찰 인사 개입설이 난무해 있었습니다. 예, 이 수첩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상황 설명이 돼주는 것이기 때문에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경찰 인사가 정상적인 추천 인사라는 부분들은 전혀 없이 제도적인 부분이 전혀 없이 소위 뒤에서 백으로 작용하는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터지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터졌다라고 보였을 때 청장님으로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 수첩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지난 정부 들어서 청와대발 경찰 개입 관련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일단장 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의 고위 경찰 관련 인사 개입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특검에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경찰 인사가 정상적으로 소위 직근 상급자나 같이 일해본 사람들의 직무 능력 평가에 의해서 인사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예. 저도 소속 직원들이 뭔가 다른 부처로 가고 싶어 했을 때 같이 일해 봤는데 그곳에 가서 일을 정말 잘할 직원이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 추천을 받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면이 직무에 적합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잘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천장을 개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인사 시스템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음성적인 땡 문화가 전혀 서로 업무 능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그 관계에 의해서 인간 관계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런 땡 문화가 자연스럽게 좀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총장님이 지난해 말에 그 특징자와 관련해서 특징자가 잘못 선정됐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교체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번에 문제가 됐을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직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경감투쟁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들까지 뭐 추천하는 제도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경찰 인사가 뭐 빼기 위해서 좌우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저희 책임자로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물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도 없겠죠. 세상에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 뭐 금평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추천에 변형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인사 시스템, 공정한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보다 더 정치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또 이번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그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감찰하고 또 필요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익감사도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신 의견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내부적인 내부 제도 개선도 하고 또 직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의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지난 성장님 계실 때 청와대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 경찰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까지 이번 청와대 그 수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뭐 아까 100일단전 교체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00일단전 교체설과 안봉근 비서관의 경찰 고위 인사 개입설. 안봉근 비서관의 경찰 고위 인사 개입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 1분만 좀. 네, 그다음에 그 100일단장은 그 후에 승진을 했습니다. 작년 말기에. 그리고 한 사람은 그 100일 단장이 아니라 100일 부단장 명확한 저기는 거기는 그러니까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서 모르신다라고 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좀 그 경찰청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짧게 그 법률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1월 29일 날 지금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 차량의 보조자 탑승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관계 단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청이 어떻게 이 법률 시행과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실 생각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동승자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 좀 유예를 해달라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갖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건 없죠? 안에 충분히 있어. 이재정 의원하고 따로 이명수하고 있거든요. 김명호 의원 다 안 했나? 예, 행정장관님. 예. 저는 안양시에 사는 가임 여성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임지도, 저 출산지도 보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가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한 어떤 서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든 책임이 오롯이 여성에게만 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우리 국가의 관점과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뭐 이번에 그 출산 지도, 정말 말씀 출산량 지도 되겠습니다.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는 데에서 제가 먼저 송구를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지난 7월 22일 날에 국회에 있는 저출산 특위에서 행자부에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함께 공유함에 따라서
각 지자체 간의 선의 경쟁이랄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 내용들을 편집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구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합계 출산율에 대한 보완적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임기 여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자료였는데 저희가 그거를 조금 좀 이렇게 미산정까지 못 챙기는 점에 저희가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 내용들을 구체 내용을 표현이라든가 내용들을 보완 작업 중에 있고 지난주에도 저희 민간 정부가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담배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미시적으로는 이제 그 취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도 출산위원회 지급받은 약간의 아기 목욕용품 등 그것이 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왜 삼포세대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근원적인 국가적 시각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등은 굉장히 편협하고 미시적인 내용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청년 정책, 실업 정책 모든 것들이 맞물려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계시기를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범국가적 측면에서의 출산 정책을 하는 중에 행정부에서 할 일에 대해서만 제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식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철성 경제청장님,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사와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뤘는데요. 저는 오촌 살인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용철, 박용수 두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 닷새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재수사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 사실 관련된 사건에 변호사 시절에 변호인이었기도 했고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보았고 수사 이후에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보셨을 것 같고요. 그간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었던 당해 수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재수사의 필요성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수사는 실질적으로 닷새만이 아니고요. 한 달 있다가 종결이 됐습니다. 국가수 제가 검증해서 한 달 있다가 종결해서 검찰로 정치가 됐고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살인 관심이 일단 주관식으로 먼저 이제 답변을 먼저 재수사의 필요성. 새로운 증거가 확보가 되면은 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설만 있지 구체적인 새로운 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저만 해도 여러 번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러 간 사람이 설사약, 그러니까 자기 변비약 같은 걸 먹고 죽습니다. 흡사, 그 사람이 자살한 것으로 오인되게 만들기 위한 조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100kg의 체구, 그것도 유도를 통해 가지고 몸이 단련된 분을 70kg 체구의 분이 한 번도 상해 관련 전과도 없는 분이 해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꾼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아마 강력계 형사님들 수사하신 분들은 다 의문을 표할 겁니다. 소위 그 칼 찌르는 행태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솜씨라고 합니다. 도저히 박용수라는 평범한 범인들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1분은 더 주시겠지요? 그것뿐입니까? 칼이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잘 들립니다.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문이 발견된 칼에는 소위 말하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치들도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자는 상처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그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한다서 치더라도 그런 걸 경험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손의 상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그냥 내고 자살했다고, 가해자가 자살했다고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몇 부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수사관 제가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수사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아주 기본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사건 종결 이후에 충분히 드러낸 정황들이 있습니다. 재수사가 마땅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새로운 증거라든지 단서나오면 제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박용철 그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음주가
0.196 상태였거든요. 그건 거의 만취돼 갖고 유도 선수였고 그런 관계없이 얼마든지 피의자가 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또 그거 말고 뭐 약물 보존된 것도 뭐 역시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때 뭐 가슴한 건 아니고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수사하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서 송치했고 그 후로 새로운 의혹은 많지만 추가 단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추가 단서를 제시해 주시면 예. 저희가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죄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치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이 범행하지 않았을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입니다. 의혹만으로는 재수사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의혹, 심지어 합리적 의심만 있어도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관점을 조금 달리 보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새로운 증거에 가깝습니다. 당시에는 일부러 노출하지 않거나 판단해서 배제한 저희가 제출해 주시면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세요. 예. 우리 이명수 의원, 그다음에 김정은 의원 뒤에 네, 그리고 오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 이 국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오찬 시간조차 편안하게 식사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 국정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고 주들 또한 바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부 장관께서 우리 국무회의 주관하고 있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에 국무회의에서 개별 부처 말고 이런 국정에 어려운 거 관련 논의된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이 국회방송 시청률이 많거든요. 국민이나 많은 공직자들한테 이 우리 국정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안정되게 끌고 있다. 뭐 그런 논의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시로 이제 그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도 그 문제 강조하시고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 공직사회가 초의 흔들림 없이 나라를 국가 사회를 잘 이끌어가자는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개별적인 부처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외교 문제나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이 정책 심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국정이 좀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게 자꾸 여러 군데서 틈새가 보이고 뭐가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도 갖고 있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협의를 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좀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거 관련해서 아까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대선도 있고 이제 뭐 장관들 좀 있으면 바뀐다 이래가지고 부처의 공직기강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도 했는데 어떤 조치가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직기관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전 국무위원들은 기관장들은 전 직원들하고 어떤 있어도 우리 여기서 그냥 문답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예. 부처는 역시 우리가 저희가 부처에 전화를 해보잖아요. 예. 틀려요. 옛날에. 실제로 저희가 그런 지시도 했고 간부회의라든가 조회라든가 이런 통해 가지고 항상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그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흔들리기 쉬운 바로 이 전환기입니다. 예. 이때 자기 할 일 제대로 하도록 행정부가 지방까지 같이 해가지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그 국민의례 관련해서 이거를 훈령화할 거냐 저희가 지방에 기본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아요. 행사공항이라는 말 많지 않습니까? 이걸 대폭 줄여야 되고 어떤 집단 예의범절 이거를 알려주고 인식시키는 그런 참고자료가 필요하지 훈령을 하라 하지 마라 만드는가 이렇게 경직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훈령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훈령이지만 결국 국민들한테 다 되게 일반 국민들한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구분하는 공무원도 많잖아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차이점. 예, 순국선열의 경우는 이제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지금 우리 장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인식의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지 훈령으로 경직되게 해서 뭐를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규제 위주로 가서 안 된다. 그와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공유를 지방에도 공통적인 집단 예절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태극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를 부를 때 태극기를 보고 해야 되느냐 바로 정면으로 서서 해야 되느냐 그것도 혼란스러워요. 대개 경우는 이제 국기를 향해서 하는 것은 그렇죠. 국기는 경례는 바로 그대로 애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자는 또
또 바로 정면을 세워놓고 또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최소한의 어떤 그 예의범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개선한 계기로 삼아야지 아까 같이 이렇게 규제하고 뭐는 된다 안 된다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위원님 말씀 가능하더니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듣지도 않겠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은 그 인사문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알기 전에 우리 근본적으로 경찰 인력 그 인사 개충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간부가 10%도 안 되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승진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라 이게 안 통하거든요. 그걸 좀 개선하도록 차제에 뭐 우리도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개선책을 만들어서 그걸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타 공무원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도 마찬가지인데 제복 입은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에서 불이익하고 여러 가지로 그 사실상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게 있어 그걸 고쳐야 합니다. 예, 뭐 한 가지 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중간은 뭐 임명수 의원님께서 저희 그 근속 기관단 그러는데 구조를 바꿔야지 구조 안 바꾸고 뭐 그게 안 된다. 지나친 첨타편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 바꾸는데 그다음에 이 최근에 이 평화적 시위 문제 관련해서 뭐 저는 이제 정말 이 시위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평소 잠깐만 나오고 여러 가지 일터로 돌아가서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잘 형성된 이 평화적 시위 문화를 한 번에 어떤 그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내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제도화해서 이 평화적 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어떤 특별한 계기를 삼을 수 없을까? 어느 정도 좀 제도화할 건 제도화해서요. 예. 그런 그 방안을 한번 강구로 한번 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좀 현재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기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을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그래도 재신문 해야 되니까 한 12시 반 정도 돼서 마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죠. 진선미 의원님 아무도 안 했는데 안 합니까?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다 재신 좀 묻고 우리 재신 묻고 또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시급하고 긴급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네, 하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하자. 진선미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먼저 하시죠. 안 했어. 분명히 아까 했기 때문에 재선이 안 했어요. 뽑았 저도 재선이 의원 먼저 네. 고맙습니다. 네. 선관위 이제 총장님하고 또 인사혁신처 처장님이 다 관계된 문제입니다. 거리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 관련해서 공휴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황교안 권한대행께 서면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요. 두 분 다 지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실제로 소관은 인사혁신처죠.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 뭐 저희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드릴 수 있는 적은 지금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06년도에 지금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선거에 관한 공휴일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늘 전국 단위 선거는 늘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실 겁니까? 예, 그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규정 자체는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규정도 좀 개정할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관위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게 된다고. 네, 그러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경찰청장님, 네,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저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갖고 관심을 갖고 그 의혹들에 대한 점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님이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사안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안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언론인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님이 실제로 그 명예훼손 재판에서
어떤 부분들이 드러났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러니까요. 예. 경찰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재수사 여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 명예훼손 재판에서 실제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로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걸 안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직접적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은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허위사실이 아니라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의혹이 있다고 전제가 돼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그 의혹 것처럼 외에 저희한테 뭘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혹 외에. 예. 아니 의혹이라는 것이 예. 의혹이라고 표현하는 용어 자체가 그런 것이지 그 의혹을 제기할 만한 증거들이 있다고요. 그 안에. 저희가 지금까지 다 짚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누가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번에 박지만 비서 주 모 씨에 대한 사망 사건도 이 문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제가 뭐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추정이라고 얘기하시면 추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연결돼 있다는 걸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니 그것까지 제가 뭐 관여할 이유는 없지만요.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그 주 모 씨가 그 오촌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인에 대해서 원인을 급하게 결정해서 발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실 수 없다고 하시니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이 남지 않게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제공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CCTV라든지 통화 부분 또 제가 급하게 발표한 게 아니라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이제 기자간담회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자꾸 저한테 여쭈는데 아직 부검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전반적인 상황을 자꾸 그때 이제 재촉을 하기 때문에 부검 결과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이렇게 추정된다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확한 것은 3주 후에 지금 좀 지나서 한 2주 후에 그 뭐 다른 결과가 또 나오면 그때 또 보고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불확실한 상태에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청장님, 경찰청님. 예. 지난해 저 부산 동구청의 손유상 철거 예. 우리 부산 시민들 예. 철거에 이제 예. 관여했다가 공권력 투입해서 연행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연행자 어떻게 처리됐죠? 아직 처리 결과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13분인가 이렇게 연행이 되셨다가 네네. 두 분은 바로 현장에서 방면이 됐습니다. 나머지 11분들은 이제 신원 확인을 이제 그러니까 진술을 안 하셔갖고 그 다음날까지 신원 확인될 때까지 있다가 신원 확인되고 나서 다 보내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한 서너 분은 혐의를 인정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뭐 묵비권 내지는 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뭐 그게 중한 어떤 처벌이 될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청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족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좀 부인하고 있으나 아마 합의 내용에 소녀상 철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정부에서도 계속
서울에 있는 소묘상이랑 일본 대사관 앞에 소묘상, 부산 동구에 있는 소묘상을 다시 계속 대철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영토에 소묘상을 설치하는데 일본 정부가 소묘상을 설치하지 마라 해라는 분명한 내정 간섭입니다.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장님께서 절대로 보안 제공하지 마시고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소묘상 철거에 전 절대로 협력, 모든 청장님의 모든 것을 걸더라도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소묘상 철거에는 우리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철거하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 법규상 애초에 그 설치하실 때 동부청에서 무슨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허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규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원님의 어떤 말씀에 심정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시죠? 네. 이게 우리의 주권이랑 이거 정말 구체 문제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소묘상을 철거하라 말하는 분명한 내정 간섭이라는 말씀드리고, 새 벽두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우리 정원 스님 광화문 분신 이후에 그 소지품을 한 6시간 동안 우리 경찰 측에서 공개하지 않아서 굉장히 늦장 조치했다는 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아직도 그 정원 스님에 대한 소지품을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나요? 다 돌려줬고요. 네. 그 휴대폰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태블릿 PC가 있고요. 태블릿 PC를 저희가 이제 포렌식하느라고 그 포렌식하는 동안만 했을 뿐이지 바로 그 유족한테 유족 가족한테 돌려보는 거죠. 중환자실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대한 가족들의 편의와 또 많은 좀 협조를 해서 가족들에게 많은 위안을 좀 경찰 측에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 장관님, 예. 아까 우리 김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의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보면 권위적인 발상이거든요. 이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장관님의 발상이세요? 총리의 생각이세요? 뭐 전혀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질문했고요. 왜냐하면 벌써 한 10여 년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뭐 실무진에서 뭐 실무진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또 이렇게 조항의 문제도 있고 고집수가 제가 한 20년 됐습니다. 개정이. 그렇기 때문에 고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 뜨거운 이슈가 될 문제는 아닌데 국민들이 굉장히 의식이 높잖아요. 예. 이런 것을 왜 자꾸 이념적으로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전혀 사회 통합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국민의례 관련돼서 중앙부처나 혹시 잘못된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제가 별로 없는 걸 알고 있고 없잖아요. 별로 없는 걸 알고 있고요. 다만 왜냐하면 일부 어떤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약간 갈등이 있다는 말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또 아마도 그쪽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명하게 해달라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하고 지방교육청다 우리 다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하면서 우리 장관님께서 예. 일단 정말 애국심 높은 국민들 또 공무원들을 신뢰하신다면 이거 강행하실 필요 없고 빨리 철회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동의하겠는데 예. 전혀 이것을 이념적인 문제로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 정국인데 이런 문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 제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그 행사 주최 측에서 주최 기관에서 행사의 성격과 취지와 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 하면 됩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장님 제가 좀 쭉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요, 너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철성 경찰청장님께서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 재직 시간 그리고 지금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박건찬 경비국장 당시 경호실 경찰관리관 재직 시간 그리고 우병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그 시간이 겹치는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청장님께서 박건찬 그 경비국장이나 당시 그 경호실 경찰관리관을 비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신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박건찬 경비국장은 제 경찰대 1년 선배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하고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이 불거지면서 제게도 만나자는 연락이 많이 왔고 한 번도 연락이 응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인사 관련해서도 최근에 제게 총경급 그리고 경감급, 경정급 연락을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혼을 내서 다 중단했습니다. 경찰 인사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지인이라는 이유로 청탁을 한다는 자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해주신 답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윤리나 상식에 너무나 어긋납니다. 우선 일반적 민원 사실을 확인해봤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김양재 현 경기남부경찰청장 그리고 최한철 전 서울청 경찰청 차장 그리고 당시 경북의 모 경찰서장의 조카 모 생안 과장의 아들 당시 경호실 차장의 조카 사위 모 지방청 청문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저 일반적인 민원이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저는 도저히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상식 그리고 경찰관으로서의 제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이분은 백남기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자이기도 하죠. 이분도 자기가 훨씬 더 영향력이 높은 서울경찰청장이면서도 청와대 경호실에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경무관에게 인사청탁을 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했는지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는 내사 내지 수사 내지 감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울러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모 지부대 이모 경위에 대해서는 근무 평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무 평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또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결과가 이대로 이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없다. 실패한 로비나 실패한 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 다 말씀드린 다음에 예.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장님이라는 용어가 납니다.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이 실장님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비서실장이거나 경호실장이거나 이 사람이 경정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인사청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찰 조사를 할 수 없다. 과연 일반 국민들께서 이런 정도의 의혹이 적혀있는 증거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내사에도 착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찰이 다 말씀 들으시고 다 말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님께 문건 좀 전달해 주세요. 장관님 휘하의 과장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만약에 장관님 휘하 과장이 부당한 경찰 인사에 청탁을 했다면 그 결과가 성공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공무기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만약 사실이라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허용하시는 겁니까? 허용하지 않으신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원칙대로 허용하지 않죠. 않죠? 확인되면 징계하셔야 되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청장님께서 청와대 비서실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정부부처에 대한 최순실 부역자들의 인사 개입과 전횡에 대한 문제가 나라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정유라에 대한 입학비리와 학점비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경찰 지망생이나 의경 문제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경 분들, 이분들이 이렇게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라서 누구의 조카라서 누구의 빽이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물론 확인해봐야겠지만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중에서 오고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좀 인식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도 뭐 비슷한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건찬 국장을 비교할 생각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비교할 이유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사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객관 사실이
만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감찰에 착수한다는 말씀을 아까 다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은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윤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감찰에 착수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이 수첩에 많은 내용 중에가 본인이 이제 인사권자였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결재권자는 인사 관련권자는 서울지방청장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그 청와대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 추천권은 경찰관리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구은수 청장이 했다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인이 추천권자로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무관하게 월권으로 또 뭐 부당하게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구별을 해서 본인의 권한하에서 이루어진 행위 또 월권, 부당한 것, 또 뭐 아주 잘못된 것 그런 것을 다 가르쳐서 여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채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스템이 이렇게 공채 부분에 그런 부정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또 노량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의혹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SNS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채 시스템에 대해서는 믿어주셔도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수험번호라든지 뭐 점수 이거는 본인들이 내 수험번호가 이번호고 내 점수가 이게 나왔다 이렇고 해서 그게 다 공개되거든요. 필기시험차 또 실기시험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 며칠날 발표되는데 미리 알 수 있느냐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죠. 뭐 그런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SBS에서 제기된 그런 의혹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고 또 경찰에서 합당한 구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구속 조치를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김정우 1분 하겠습니다. 1분. 우리 인사혁신처장님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인데요. 김초원, 이지혜 교사 기억하시죠? 아 예. 예. 단하고 교사. 예. 그분들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순직 처리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순직 처리는 지금 법상 순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뭐 순직 처리 상황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복지부, 교육부라든지 그쪽의 진행 상황을 좀 파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거 좀 파악하고 나오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는 1000일, 참사 1000일인데요. 그 진실이 아직도 이제 밝혀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특히 기간제 교사 이분들은 살아서도 차별을 받아서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서러운데 죽어서까지 순직 처리 안 되는 그러한 차별적인 대우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법률 개정 정부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저희들 지금 법 침해상 그거는 뭐 제가 전에 국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 말고 예. 법을 개정하더라도 뭐 향후에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그건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소급해갖고 뭐 처리를 하고 그런 거는 전 적절하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그분들 신분에 대해서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법을 소구 입법 지난번에도 말씀 나왔지만 소구 입법을 정책적으로 하면 그걸 적용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제 말씀은 이제 정부에서도 소구 입법적으로 하는 것을 법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건 뭐 제가 전에 국정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지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간단하게 지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지적드리는데요. 제가 연말 상임위에서 지적드렸었는데 비용수찰대가 감사 결과로 폐지돼서 축소됐죠. 그런데 기성수사대가 운영하다가 축소돼서 확 줄어버리니까 소금 같은 경우에 5개 경찰서에 유일하게 역적 외국인과 범죄, 우범지역 그리고 박춘봉 사건 강력 사건이 났던 지역을 담당했던 기성수사대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경찰력도 그에 비해서 줄어버리면
실제로 경찰서가 없는 가운데 파출소 신설이 이제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경찰 병력의 유지 이 문제를 좀 정확히 한번 해서 치안에 좀 그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동순찰제 관련 순찰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늘어난 병력이 쪼개졌을 경우에 뭐 침당 무용점 성명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운영하자고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는 것을 파출소에서 이렇게 차출해 갖고 운영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도 많았고 현장과 지휘부 간에 가장 의견의 괴리가 많았던 부분이고 또 그와는 별도로 작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 부분을 약간 점검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운영해서 어떤 치안의 그 효율적인 게 있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파출소 지구대가 있는데 기동순찰대 예산을 별도로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회 예정처에서 기동순찰대 예산을 올해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이제 기동순찰대를 운영해갖고 거뒀던 어떤 이 장점 이런 것을 해갖고 내부적으로 한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폐지한다. 다만 폐지되는 그 경력은 관할 파출소 지구대로 되돌려준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던 서에서 그게 해체됨에 따라서 어떤 직원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경찰력 전체 운영의 큰 틀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또 그로 인한 어떤 다른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폐지가 축소 조정이 되더라도 그 지역의 경찰 병력을 경찰관 인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다. 예, 폐지된 경력은 다 그 전으로 보내줍니다. 예, 박남춘 간단히. 예, 경찰청이 아까 그 구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철저한 수사 시도한다고 했는데 저는 뭐 우리 경찰들이 그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차단할 수 있었다. 근데 경찰이 좀 이 방조했던 면이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하시는 김에 좀 살펴봐 주세요. 그런 그 논란에 대해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거기가 그 담장이 없는 개방된 장소라는 건 아는데 이제 그 언덕에서 이제 1차 집회를 하고 내려오면서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는데도 좀 놔두는 것 같더라 하는 의견들을 저한테 전화를 해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번 잘 챙겨서 그런 또 복무에 관한 문제는 또 문제가 있었던 지적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총장이 선거에서 예. 그 문제에 관해서요. 이 실무자들한테 한번 이렇게 의견을 구해보라 했더니 이제 물론 이제 그 60일 이내 거리 시에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 그 업무 부담은 가중하지만 노력을 하면 물리력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선을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우리 소관이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사실 우리 정당이라는 게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또 선관위의 그 위탁 관리를 해서 많은 저기를 봤던 거고 그 공정성이나 이런 데 대한 그 담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만 어렵지 않다면 규정 같은 거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제가 규정 안까지도 한번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한 분을 좀 보내주세요. 가장 책임 있는 분을. 제가 한 말씀 하면 될까요? 예. 일단 그 87년도 헌법 개정이 된 당시에 그때 이제 60일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선 투표하고 유선 투표밖에 없을 때예요. 그 뒤에 그 뭐 여러 가지 참정권 실현을 위해서 뭐 사전 투표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재외선거, 또 선상 투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거 관리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자를 보내드려서
모두 설명을 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으로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좀 판단이 안 쓰면 좀 전향적으로 그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비상사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런 특단의 대책도 좀 마련하는 게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논의해보자고요.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님. 예. 바른정당 황영철입니다. 저는 아직 일에 익숙치 않아서요. 그 출산지도 관련된 논란이 나고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좀 너무 그 단편적인 측면만 부각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리고 결국 이제 행자부가 이걸로 해서 이제 곤혹을 치르는 상황을 보면서 왜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좀 이런 염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되는 거는 정말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하면 일이 잘 안 될 텐데 하는 게 하나의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대단히 중요한 지수가 오해를 받는 지수가 되어버렸다.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의 숫자는 결국은 지방소멸론과 관련돼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수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인구 소멸 지수를 추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이 되는 지수인데, 숫자인데, 이거를 단편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본질에 대한 그 의미부여는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단편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그런 걸로 보여지는 거 보면서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아까 1차 송구스를 또 말씀을 드렸고 제도의 취지는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035년부터 저희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이 상당히 심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과적 측면에서 출산 또 인구 정책에 접근하자 그 일환으로 저희가 했고 전체 수없이 많은 좋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통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예민한 문제까지도 세심히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정책 제도의 필요성이라든가 이해해 주십사는 부탁을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그 행자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 내놓은 해법들을 최대한 벤치마킹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 잘못된 자료 하나 때문에 이거 공격받는 정책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게 제 걱정인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7월부터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대표라든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안을 만들었고 이번 전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추가로 회의를 하면서 내용을 이제 보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담당자분들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 대단히 노고 많으신 거 잘 알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 지역 재생을 통한 지방 소멸의 극복, 이거는 행정부가 해야 될 제일 큰 아젠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정관님 말씀대로 새해 2017년도 앞으로 이제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점 과제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주 생활 여건을 조성해주는 사업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이 출산 지도도 같이 들어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부합 맞춰시켜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책 어젠다가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래서 또 출산지도에서 출산의 문제에 마치 포커스가 맞춰지면 해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저희 출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 재생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 간에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어주고 자생력을 키워주느냐 이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출산지도 꺼내놓고 출산에다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잘못된 출발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명칭에서 그러니까 저희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육아라든가 사무조리원 정보라든가 각 지자체 지원 시책이나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홍철호, 권은희, 백대현, 임지영, 이재등, 소명훈 의원님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배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의원님께 독자의 신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님, 국민안전처 장관님, 군사태평처장님, 경찰청장님,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본분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회의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 관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